네, 제이미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어제 미국장 보면서 참 금요일 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금리보다 AI가 됐어요. 네. 테크니컬 참 테크니컬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주가 가는 거 보면은 참 항상 생각 드는 거지만 오른쪽은 항상 예상대로 꼭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랑 금리랑 대결을 하는 거를 그려줘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민님. 네, 55분에 그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리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보시면 딱 나타나죠. AI가 금리 상승하는 부분들을 누른 게 가장 그냥 눈에 띄는 핵심적인 한마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특히 러셀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 올해 중반 예상한다는 발언. 그러니까 3월에는 안 한다. 5월도 거의 안 한다. 중반이니까 뭐 6월 중반, 6월 정도를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쯤 한다라는 식의 발언. 그 다음에 ISM이 특히 또 1월 PMI가 ISM PMI가 53.4로 나와서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금리가 급등해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러셀이 약세가 돼서 월요일 날은 그냥 상식적인 움직임, 금리가 많이 오르네, 그래서 러셀 빠지네, 그리고 주가 좀 빠지네, 이 정도가 가장 적절했고,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되고 그러면서 금은 빠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이슈될 게 없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서 빅스도 오르네, 원데이 빅스도 오르고 그리고 빅스도 오르고,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상식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뒤에 가서 금요일은 완전 또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ARM 실적 호조 발표되고, 그 다음에 르아네스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로 인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쓰는 반도체는 자기네한테 주문을 주고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AI 관련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엔비디아서부터. 그 다음에 디즈니는 또 실적 잘 나와서 급등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별 종목 이슈들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러셀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셀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물음표가 저는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을 해도 러셀이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월요일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가, 금리가 올라도 경기 침체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다른 이제 지표들이 움직이는 것들, 다른 자산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계속해서 보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금리가 상승하니까 달러 강세되고 골드 빠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비트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가 상승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 온 모드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트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는 살살살살 올라가고는 있는데 급등하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제 1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2, 13 사이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도 10 언더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다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CPI 계절 조정치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12월 달 거 계절 조정치 해가지고 0.3에서 0.2로 하락하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 없어지니까 금리 인할 가능성이 없겠다 하면서 금리를 또 올렸죠.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살짝 약세, 그 다음에는 주가들은 다 날라갔죠. 특히 러셀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러셀이 상승한 뉴스들을 계속 찾는데 잘 못 찾겠어요. 없더라고요. 특별한 뉴스가. 그래서 러셀이 상승하는 이유를 그럼 여기서부터 2번, 그러니까 목요일서부터 러셀이 상승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금리도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개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러셀이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많이 빠져서 반등을 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일 못 올라간 건 오히려 다우예요. 월간으로 보시면.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제일 못 올라갔죠. 지금 연간으로는.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제 캐치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키 맞추기를 하려고 올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 그 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도 오르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제는 침체는 진짜 없어지는 건가? 라는 두 가지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외환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거의 보합이었고, 화요일날 이제 페드 위원들이 경기 호조 발언들 계속하고 있고 경기 호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 그러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3년물 입찰 호조, 연은에서 이제 조금 나쁜 뉴스는 연은에서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가 4분기에 17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9.7%로 계속 6달, 8달째인가 6달째인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금리가 쭉 하락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페드가 금리를 낮출 거야. 왜냐하면 신용 위기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은행들도 안 좋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유가가 급등을 해요. 이 회색이 CL인데 유가.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휴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서 급등하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CPI 계절 조정치 업데이트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다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금리 올라가서 채권 선물은 마이너스 1.3%, 3, 4% 빠졌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보합 수준인데 원화가 의외로 강세.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랑도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뉴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구리 가격 계속 빠졌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엄청 빠졌어요. 11%가 빠졌는데 11% 빠진 게 미국 천연가스 생산시설 재가동되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 움직인 건 한 이 정도쯤 움직였다. 금리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보면, 그러면 주식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였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올랐다. 특히 러셀 같은 경우는 보통 금리 오를 때 빠졌었는데 이번 주는 그것도 러셀조차도 따라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핵심에는 ARM 나오고 그 다음에 그 AI 코멘트가 제일 주요했다라고 하는 게 한 주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12.75%가 또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찍은 동영상 같은 데서 엔비디아가 계속 더 오르겠냐, 이렇게 마진율 높으면 다른 데서 만드는 일들을 할 거다 결국은. 그래서 엔비디아를 캐치업 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가 더 새로운 걸 만들고 더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꺼질 때가 AI가 꺼지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ARM까지 가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ARM은 이 안에는 없죠. ADR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조금씩 올랐고 구글이 조금 더 많이 올랐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ISM PMI 같은 경우가 53.4, 그러니까 51.7 예상이었는데 53 나왔으니까 되게 오히려
좋은 거죠. 구매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조차도 약간은 파지티브하게 봐주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S&P 글로벌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래도 전번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컴퍼니 PMI 같은 경우도 전번보다는 높아요.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 회복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뭐 마이스터, 카시카리, 뭐 콜린스 다 뭐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엄청난 모든 멤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CPI 나왔는데 0.4 예상했는데 0.8 마이너스 0.8이잖아요. 완전 디플레이션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중국 디플레이션 계속되고 있다. 전에도 마이너스 0.3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바닥인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0.5 예상했는데 0.3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계속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별 2개짜리도 아니었는데 바뀌었더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긴 그대로인데 0.2로 리바이스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12월이 파이널이 0.3이었는데 0.2로 리바이스 되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적다라는 쪽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결국은 이제 디즈니도 그렇고 사람을 계속 줄이는 인력 구조 조정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나옴으로써 결국은 생산성,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데 사람을 줄이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랑 어떻게 연동될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CPI 발표가 있는 거죠.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PI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나오고 리테일 세일즈 그래서 여기는 엑스모토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밤 12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이번 주가 소매 판매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소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소비가 줄면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뭔가에 좀 인디케이터들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CPI가 계속 문제였는데 자꾸 이제 CPI는 필요 없고 PC이다 그래가지고 무시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실적은 뭐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뭐 조에스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난주가 제일 셌던 그 실적 발표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빨간색 칠해 놓은 게 예상을 비트하지 못한 회사예요. 그러면 대충 개수를 보면은 한 80% 정도는 예상을 다 비트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그 앞에서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금리보다 이제는 실적 가지고 지난주는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